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당 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당 대표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나는 국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으며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당 대표 직무 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 역시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민심 앞에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당 후사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의 손질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분 포함된 과표 구간의 기본 틀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과거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 또 2000년대 후반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러한 일련의 경제 위기들을 우리가 함께 국민들과 겪으면서 한 나라의 정부가 경제 정책에 실패할 경우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누차 누적된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거기다 고환율까지 이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악영향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퍼펙트 스톰이 대한민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년대 후반의 IMF 시절의 고통, 그러한 악몽을 우리 국민들과 또다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이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 아래서 우리 국민의 힘도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도 온 힘을 사력을 다해 쏟아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경제 폭탄의 그런 모든 위기가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숙제로 떠안겨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의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이번에 해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그다음에 우리 지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 몸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한 몸이어야 하고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명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된다는 건 바로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을 잘 극복하고 빨리 안정적으로 돌입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집권 여당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고 당 전체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당 지도부의 원칙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 지도부 구성원 개개인에 부여한 정당성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수권 정당으로 항상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다름 아닌 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에 기반한 원칙입니다. 직무대행 체제가 최고의 공식 입장이고 당대표는 거리가 아닌 사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주 노동 인력으로 사용하는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1년 11월부터 입국이 정상화되어 요즘 민주당이 우리 당의 정책을 계속 따라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미 본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셀러리맨들의 점심값 소득 공제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자 하는 법안을 냈는데 어떻게 이 사태를 조기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집권 여당이 보다 더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의무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후 3시에 의총에서 다른 모든 의원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자세한 것은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엄격한 해석 하에서는 지금 사고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저 본격적으로 우리 원내 대표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죠? 예, 수고하십시오. 의원님께서는 그럼 당대표 직무정지 이후에 다시 당대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런 거기까지는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한다. 지금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정도로 가시죠. 회사 백브리핑 할 일이죠. 아이고 뭐 그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이쪽 갈게요.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좀 얘기 좀 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했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것처럼 말씀하셨나요?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 전당대회 말씀 조금. 이거 다쳐요. 의견. 이거 다쳐. 네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쳐요. 뭐 저기 전당대회 이런 부분 얘기 조금 하셨었잖아요. 나중에 또 백브리핑 하시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의원님께서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저희가 물어보게 되는 근데 당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혹시 다친다는 좀 말씀 조금만 해주시죠. 안에서 혹시 얘기를 좀 하셨을 테니까. 우리 저 가야 되니까. 네, 저는 소위부답입니다. 혹시 안에서 어떤 소위부답입니다. 비대위 체제 같은 거는 따로 논의가 안 되셨나요? 아니요, 저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이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이 수반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는 늘 안정적으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그런 마음이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의견이 일치가 되신 건가요, 오늘? 이제 뭐 거의 의견을 좀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오후에 의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 그리고 늘 안정적인 지도 체제가 확립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된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빨리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겨울위가 아니다 하고 해서 계속 6개월 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이미 당대표로서 내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의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전당대회를 하자 하고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원 단계에 따라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윤리위에서 이미 명색이 당의 최고의 대표가 6개월 징계를 맞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안에서는 그쪽으로 좀 의견이 어떻게 안에서는 결론이 안 나고 네. 여러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원내대표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견도 좀 더 나왔나요? 의원님 말고도. 몇 대 몇 정도로 좀 나뉘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한테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삼선 이상 중진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향후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있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해서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사고로 보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황골탈퇴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 없이 6개월 동안 대표님께서 직무대행을 가시는지? 뭐 그것이 6개월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당대 임시 전당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 대표가 고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전당대회라든가 비대위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이거 전문 질문자예요. 혼자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윤리 징계 자체에 대한 재고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한 뭐 한두 분이 뭐 거취에 대한 말씀은 계셨지만 대다수는 어쨌든 간에 윤리의 결정을 수용을 하자 라는 말씀이었고 또 뭐 질문했죠? 네, 윤리 징계 자체에 대한 말씀이나 뭐 윤리 징계의 부당함이나 이런 말씀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윤리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뭐 전원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최고위원의 의견을 좀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윤리 결정을 수용하기로 이미 했고 최고위원회 간담회 두 차례를 통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 갈게요.
뭐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15.2는 비공개인가요? 아니면 공개인가요? 처음에 공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토론은 비공개를 하고 마지막에 또 공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을 모으는 의원총회인가요? 아니면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인가요? 듣고 모으는 거죠. 들은 다음에 의견을 모아야죠. 예. 정진 의원님 간담회 정해진 내용도 한 안건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뭐 중진 의원님께서 이미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의총에서도 또 다른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모아진 의견 대로 또 대부분 발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원내대표 입장은 뭐 유지하는 쪽으로 다수요. 자수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은 말씀하세요. 사퇴 압박을 하자 이거지. 이 정도는. 근데 사퇴할 리가 없잖아 본인이. 권성거 대표님 주장이 비대위 체제로 가자도 있고 전당대회 조기로 하자는 다른 의견도 있고. 아니 그런 건 오늘 얘기 안 했어요. 비대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거침한 투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사퇴 안 하잖아. 그거에 그래, 대해서. 그럼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의총에서는 좀 강하게 목소리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의총에서는 뭐 또 방금 모임에서 물론 개인별 의견을 낼 사람이 있겠지.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퇴 압박을 하겠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그거는 사퇴시킬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탁상 공론이지. 그걸 뭐 지도부에서 수용할 수가 없죠. 의원님은 근데 오늘 의견 내신 거죠? 저는 사퇴 반대합니다. 근데 사퇴 압박을 하면은 오히려 당내 분란만 더 커지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고 그런 그랬지. 중진 의원님들은 어쨌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에 대체로 좀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 다수가 더 찬성하는 것 같던데. 의원님은 비슷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예,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 많은 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달 지났습니다.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뒷받침을 해도 부족한데 당내 상황으로 인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 또 재선 의원님들, 또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그룹별로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3선 이상 중진 의원님들, 또 재선 의원님들, 또 초선 의원님들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빨리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언론인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원 당규 해석에 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당 기획조정국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또 그동안 축적된 그런 관례를 거울 삼아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고리가 아닌 사고다. 그리고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고리된 경우 외에는 임시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당 기조국의 당원 당규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보다 더 분주한 주말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당이 화합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 난상 토론을 거쳐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 원내 상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조건 없이
의장단 선출에 협조를 하고 양보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하면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당리당략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 당을 규탄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혼란한 틈을 그저 즐기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보면서 참 측은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그런 정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의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의 의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총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